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종목 선정 우선순위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또 카톡을 통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 종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의 우선순위를 두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종목을 이제 비교를 할 때, 어차피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무조건 이제 어떤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 거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방송을 열었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어떠한 대략적인 윤곽을, 정형화된 윤곽을 좀 나열을 해드렸는데, 그거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책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참고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두 개를 딱 나열합니다. 두 개를 딱 나열해 보시고, 먼저 정형화되게 이렇게 이제 저는 한 4가지 정도, 한 5가지 정도? 5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매매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실적이다. 실적은 지금 이제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겁니다. 근데 1년 적자, 2년 적자, 3년 적자 이렇게 계속 적자를 하는 업체가 턴어라운드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근데 턴어라운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짜여 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실적이 턴어라운드도 되는 거 좋지만, 그 턴어라운드가 뭐 1년, 2년 정도는 확인이 되고 꾸준하게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걸 보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선순위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적자였는데 이제는 흑자로 전환되는 거니까 가장 좋은 흐름이겠죠. 이게 이제 1번 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순위는 그거죠. 저평가에 대한 매력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시장에 상관없이 주가는 이 가격을 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근데 시장은 많이 올랐다.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주가는 그대로다. 그러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매력이 높아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구간에 속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똑같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평가에 있는 종목이 어떻게 보면 더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 세 번째는 이제 흑자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늘어날 때, 이건 이제 한번 적자에서 흑자로 본 거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1번보다는 퍼포먼스는 크진 않지만 그래도 2번보다는 클 수 있는, 그래도 근데 2번이 이제 저평가인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면은 무섭게 상승을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슈입니다. 이슈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시장의 이슈가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오징어 게임. 이제 컨텐츠로 봤을 때는 오징어 게임이죠.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이 친환경 인프라 투자, 그래서 2차 전지, 뭐 대체 에너지도 이제 태양광, 풍력, 뭐 조력,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수소나 2차 전지까지 볼 수 있지만, 최근에 같이 연결가 되고 있는 쪽이 원전,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슈가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는
시장에 이슈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핫 메이킹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 이슈가 이어지면서 순환이 될 수 있는 쪽. 예. 그래서 A 관련된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A 관련된 업종 중에서 B나 C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A라는 업종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A와 연계가 될 수 있는 B와 C 업종도 같이 A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을 예로 들면 오징어 게임 관련된 부분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드라마 제작 그리고 어떤 그 소속 배우가 있는지 기획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넘어가는 쪽이 이제 특수효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환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소리 소문 없지만 나름 굳건한 이슈를 가지고 있느냐. 흔히 말하는 내부적으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설비 투자가 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결론적으로 뭐 다양한 그런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이슈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고요.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급은 뭐 1조 이상, 5천억 이상, 1000억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 내외는 뭐 어떻게 보면 스몰캡이고,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5천억 내외는 미들캡이고 1조 이상은 라지캡이라고 하는데요. 구분을 하죠. 근데 수급이 이렇게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 1조 이상 종목들이나 떨어지고 확인이 됩니다. 근데 5천억이나 1000억짜리 종목은 수급 자체가 확인이 별로 안 돼요. 네. 그리고 개인 아니면 외국인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은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게 가장 큰 부분이다, 우선순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라지캡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냐 기관이 사느냐 뭐 이거 보면 좋을 것 같고, 대략 스몰캡에서도 미들캡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 메타버스 쪽 관련된 기업들이 ETF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ETF에 기초자산을 두고 있는 관련된 회사는 당연히 이제 지분을 살 거니까 ETF로 연계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투신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순위로 볼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이제 책에 나온 거는 차트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죠. 차트가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뭐 핵심 부분인 거잖아요. 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뭐 이런 흐름으로 상승을 하는 거죠. 추세가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이게 뭐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되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뭐 세 번째는 뭐 단기적으로 좀 갇혀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개인마다 취향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차트는 뭐 좋아하는 차트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차트에 대한 부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다섯 번째는 이제 성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장성, 앞으로의 성장성이 얼마만큼 가미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회사가 그 성장성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좀 구체화를 시키면 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그 종목을 딱 2개를 나열해서 이렇게 한 5가지 정형화된 거, 제가 말씀해드린 거 말고 다른 것도 자기가 이제 정형화되게 된 툴로 생각을 해보시면 명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 이거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정형화된 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기만의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차트가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차트가 뭐 가장 좋은 쪽에 종목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실적이다. 그럼 실적이 가장 높은 가산점을 주고 뭐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이슈다. 그러면 이슈 쪽에 가산점을 제일 많이 주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건 뭐 워낙 뭐 다양한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마다의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보느냐는 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감안을 해서 개인 성향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뭐니 해도 기본은 이제 실적인 거죠. 그래서 실적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다. 이제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적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이 흔히 말하는 액티브 펀드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장성을 많이 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펀드를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틀려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고를 하시고요. 자,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